50년 묵은 응어리 73세 할머니가 벽장 속 일기로 터뜨린 그날의 진실. 할머니, 이거 뭐예요? 손녀 지연이가 벽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갈색 상자였죠. 73세 박순자 할머니는 그 상자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 아니, 열 수 없었던 상자였습니다. 그냥 옛날 물건이야. 할머니는 애써 무심한 척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이는 이미 상자를 열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공책 몇 권, 빛바랜 사진들, 그리고 노란 종이에 적힌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공책을 펼치자 또박또박한 한글이 보였습니다. 1974년 3월 5일. 오늘도 감독님이 나를 사무실로 부르셨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퇴근한 시간이었다. 무서웠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나는 이 월급으로 세 남매를 키워야 한다. 내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지연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연이의 눈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세세하게 기록된 날짜와 상황들. 업무와 무관한 호출, 불필요한 신체 접촉, 그리고 거절했을 때 따랐던 노골적인 구조조정 언급. 1974년 4월 17일. 감독님이 내 어깨를 만졌다. 손을 피하니 얼굴이 굳어졌다. 집에 와서 밤새 울었다. 내일은 큰애가 중학교 입학금을 내야 하는 날이다. 나는 죄인이다. 지연이는 공책을 읽어내려갈수록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생생한 기록 속에는 가난한 젊은 엄마가 생존을 위해 겪어야 했던 절망과 비굴함, 그리고 명백한 폭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창백해진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이게...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년 전 그녀가 23살이었을 때 생명줄을 잡고 버텨야 했던 젊은 여성의 악몽이었습니다. 순자는 1974년 서울의 한 섬유공장 사무직으로 일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새 아이를 홀로 키우던 그녀에게 그 직장은 생명줄이었습니다. 공장장 김철수는 45살의 중년 남성으로 회사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친절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애들 셋을 키우기 힘들겠어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시작된 호의는 점점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사무실로 부르기 시작했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잦아졌습니다. 감독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순자가 용기를 내어 말했을 때 김철수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박순자 씨, 요즘 섬유공장들이 문 많이 닫는 거 알죠? 여기도 곧 구조조정 들어간다던데. 누굴 먼저 자르게 될까요? 그날부터 순자의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거절하면 위협이 따라왔고 저항하면 업무상 불이익이 주어졌습니다. 엄마, 오늘 급식비 내야 해. 엄마, 내 신발 다 찢어졌어. 엄마, 동생이 아픈데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아이들의 목소리가 그녀를 올감했습니다. 순자는 매일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지만 아침이 오면 다시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동료 여직원 영희도 같은 처지였습니다. 어느 날 둘은 화장실에서 마주쳤습니다. 언니, 나도. 영희의 눈물을 보며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 신고해요. 경찰서에. 젊은 영희가 제안했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있어? 그리고 신고하면 우리가 먼저 잘린다.
1970년대 여자가 성추행당했다고 신고했다가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우리가 문란한 여자로 몰려. 그것이 그 시대의 현실이었습니다. 순자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상황을 정확히 기록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줄 것도 아니었지만 이것만이 자신이 미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1974년 5월 12일. 오늘 감독님이 출장 동행을 요구했다. 거절했더니 내 책상을 창고 쪽으로 옮기라고 했다.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뭐 잘못한 거 아냐?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1974년 7월 3일. 영희가 사표를 냈다. 다른 직장을 구한 것도 아니었다. 그냥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했다. 나는 여전히 견뎌야 한다. 큰애가 이번에 중학교에 들어간다. 3년이 지났습니다. 순자의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늘어갔고 웃는 법을 잊어갔습니다. 1977년 어느 날 김철수가 갑자기 발령을 받아 다른 공장으로 떠났습니다. 순자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습니다. 그녀는 일기장과 그 시절의 모든 기록을 상자에 넣어 벽장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꺼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잊자. 그냥 잊고 살자. 아이들만 잘 키우면 돼. 하지만 상처는 잊혀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순자의 마음 깊은 곳에서 곪아갔습니다. 2024년 손녀 지연이는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생이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일기를 읽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할머니, 이건 명백한 성폭력이에요. 직장 내 위력에 의한. 그만해라. 다 옛날 일이야. 순자는 손을 저었지만 지연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지금은 2024년이에요.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 일기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무슨 증거? 50년 전 일을 누가 기억하겠니?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할머니 혼자가 아니었잖아요. 영희 이모님은?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희를 어떻게 찾아? 할머니 일기에 영희 이모님 고향이 전주라고 적혀 있었어요. 전화번호부에서 찾아볼게요. 며칠 후 지연이는 놀라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영희 할머니 찾았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지연이가 보여준 건 인터넷 기사였습니다. 전 섬유공장 감독 김철수 씨, 여성단체로부터 과거 성범죄 의혹 제기받아. 기사를 읽어보니 김철수는 여러 공장을 옮겨다니며 같은 행위를 반복했고 최근 한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시민단체에 제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할머니, 지금이 기회예요. 할머니 혼자가 아니에요. 순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50년 동안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다음 주 순자는 손녀의 손을 잡고 서울의 한 여성 인권단체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사무실에는 이미 3명의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70대 전후로 같은 김철수로부터 피해를 입은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1975년에, 저는 1979년에 한 명씩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50년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영희도 있었습니다. 순자와 영희는 50년 만에 재회했고 둘은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그때 언니 혼자 남겨두고 도망쳤어요. 아니야. 너는 잘한 거야. 나도 도망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변호사 김민정은 30대 중반의 젊은 여성이었지만 노인 인권 전문가로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들,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내용이 어려울 수 있어요.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김 변호사는 노트북 대신 큰 글씨로 인쇄된 자료를 나눠주었습니다. 첫 번째, 형사상 공소시효는 지났습니다. 50년 전 일이니까요. 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은 가능합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어요. 두 번째, 할머니들의 일기와 기록은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당시에는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달라요. 세 번째, 이건 개인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회 전체가 함께 싸워야 할 문제입니다. 순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꺼냈습니다. 지역 신문과의 인터뷰였습니다. 73세 할머니, 50년 전 직장 내 성폭력 피해 고백. 기사가 나가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용기 있으시네요. 우리 어머니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대요. 저희 할머니 세대는 다들 한 번씩은 그런 일을 겪으셨대요. 그냥 참고 사셨죠. 하지만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50년 전 일을 왜 지금 와서 그래? 증거도 없는데 무슨 돈이나 뜯어내려는 거 아냐? 순자는 악플을 보며 다시 움츠러들 뻔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가 옆에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런 사람들은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국에서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저도 1970년대에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82세입니다. 저는 1960년대에 이제 90세가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피해자들이 하나둘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70대 이상의 할머니들이었습니다. 6개월 후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이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83세의 김철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기억 못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김철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억 상실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순자에게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50년 전의 일기장이었습니다. 1974년 5월 12일 김철수 공장장은 오후 7시 30분 2층 사무실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그날 그는 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고 향수 냄새가 심했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만지며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일기를 낭독했습니다. 5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변호인은 반박했습니다. 일기는 조작될 수 있습니다. 50년 전에 쓴 것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때 감정인이 나섰습니다. 종이와 잉크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 일기장은 1970년대 중반에 제작된 것이 확실합니다. 또한 필체 감정 결과 박순자 씨가 평생 써온 필체와 일치합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영희 할머니와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시기에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김철수는 항상 퇴근 후 사무실로 불렀고 거절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저는 다른 공장에서 일했지만 1979년에 같은 사람에게 같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6명의 할머니가 차례로 증언대에 섰습니다. 모두 같은 패턴, 같은 수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할머니들을 응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법정 밖에는 20-30대 여성들이 손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의 용기에 감사합니다. 50년 늦었지만 정의는 실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할머니들 편입니다.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때는 아무도 편을 들어주지 않았는데.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저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회사를 고소한 적이 있어요. 힘들었지만 이겨냈어요. 할머니들이 그때 싸우지 못한 건 할머니들 잘못이 아니에요. 사회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지금이라도 싸워주셔서 감사해요. 전국의 여성단체들이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법률 비용, 할머니들의 교통비, 심지어 심리치료 비용까지 지원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구나. 영희가 순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재판은 1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김철수 측은 계속 기억상실과 증거 불충분을 주장했습니다. 50년 전 일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할머니들의 기억은 왜곡됐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당시 공장의 인사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김철수가 감독으로 있던 시기 여성 직원들의 퇴사율이 유독 높았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1970년대 공장 동료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남자 직원이었습니다. 김 감독님이 여직원들을 자주 사무실로 부르는 걸 봤습니다. 모두들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그게 그 시대였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김철수의 과거 인사 기록이 공개된 것입니다. 피고인 김철수는 1975년 어섬유 공장에서 직원 관리 부적절 사유로 타 공장으로 발령되었고 1980년 비섬유 공장에서 민원 발생으로 또다시 이동했으며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알고 있었지만 그냥 다른 곳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2025년 3월 15일 드디어 판결일이었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순자와 5명의 할머니들, 그들의 가족들, 지지자들, 그리고 수많은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60대 중반의 여성 판사였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숨죽였습니다. 피고인 김철수는 1974년부터 1982년까지 약 8년간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수의 여성 직원들에게 성적 괴롭힘을 가했음을 인정합니다. 비록 형사상 공소시효가 지났으나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그로 인한 인생의 피해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50년 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 사회 구조와 성차별적 인식 때문이었으며 이는 2차 가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1인당 5천만 원, 총 3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합니다. 또한 피고인은 공개 사과문을 주요 일간지에 게재해야 하며 쿵! 순자의 지팡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50년 만에 들은 말이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판결 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인생이 제 잘못 때문에 망가진 게 아니라는 걸 세상이 인정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50년 동안 저는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때 더 강하게 거부하지 못했을까? 왜 그냥 참았을까? 그런 생각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잘못은 제가 한 게 아니라 저를 괴롭힌 사람이 한 것이고 그걸 방치한 사회가 한 것이라는 걸요. 영희 할머니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세대 여성들은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참으면 지나간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가지 않더군요.
50년이 지나도 그날의 기억은 생생합니다. 제 딸과 손녀에게만큼은 참으라고 가르치고 싶지 않습니다. 싸워도 된다고 당당해도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이순덕 할머니 86세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얼마 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죽기 전에 이런 판결을 받게 되어 감사합니다. 제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서요. 판결 후 사회적 파장이 일었습니다. 1970년대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들, 집단 소송 준비, 각 기업, 과거 인권 침해, 사례 자체 조사 착수. 더 놀라운 건 할머니들의 연대였습니다. 전국에서 70-80대 할머니들이 모여 침묵을 깬 할머니들의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회원 수는 순식간에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생존자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자서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녀 지연이가 받아쓰기를 도왔습니다. 할머니, 이 이야기는 꼭 책으로 나와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읽어야 해요. 누가 늙은이 이야기를 읽겠니? 할머니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엄마 세대도 내 세대도 여전히 비슷한 일을 겪고 있거든요. 할머니들이 용기를 내주셔서 우리도 용기를 낼 수 있어요. 순자 할머니는 손녀의 권유로 대학교 특강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강의실에는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떨렸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배움이 많지 않아서요.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보다 훨씬 많이 배우신 분이에요. 인생을 배우신 분이잖아요.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50년 전 그 악몽 같던 시절. 참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50년 후 다시 말할 수 있게 된 이야기.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참지 마세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움츠러들지 마세요. 저는 50년을 참았습니다. 그 50년 동안 제 인생은 멈춰 있었어요. 웃는 법을 잊었고 당당한 법을 잊었어요. 여러분은 제가 살았던 시대와는 다른 세상을 살고 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말할 수 있는 세상이에요. 부디 침묵하지 마세요. 강의가 끝나고 한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작년에 직장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무서워서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요. 오늘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용기가 났어요. 저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자는 그 여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요. 말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어요. 그날 이후 순자의 휴대폰에는 매일 문자가 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회사에 신고했어요. 무섭지만 할 수 있어요. 할머니 덕분에 제 엄마가 30년 동안 품고 있던 이야기를 꺼냈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제 할머니에게도 이 기사를 보여드렸어요. 1년 후 순자의 자서전 50년 만에 목소리가 출간되었습니다. 출판 기념회에는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70-80대 할머니들, 50-60대 어머니들, 그리고 20-30대 젊은 여성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할머니 세대가 참았던 것을 우리 세대는 참지 않겠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그 꽃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50년이 걸렸지만 결국 말할 수 있었구나. 그리고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구나. 영희가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언니, 우리 잘했죠? 그래.
우리 정말 잘했어. 두 할머니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김철수는 판결 6개월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끝까지 진심 어린 사과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더 이상 그의 사과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인생을 되찾았으니까요. 손녀야, 할머니가 너한테 고마워. 무슨 말씀을, 제가 할머니께 감사하죠. 아니야. 내가 그 상자를 열어주지 않았으면 할머니는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죽었을 거야. 내가 할머니 인생을 다시 살게 해줬어. 지연이는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제 영웅이에요. 제가 변호사가 되면 할머니처럼 용기 있는 분들을 꼭 돕고 싶어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73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그녀는 진정으로 자유로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그것이 순자 할머니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침묵을 깬 할머니들의 용기는 세대를 넘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